번째 악플입니다. 86세대 핵심으로 불리는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이 차기 외교안보 라인으로 검토되는 건 아니냐라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예컨대 새 통일장관에는 이인영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인영 의원의 청와대 검증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은 국정원장 후보로요? 아직 설입니다. 설. 확인되지 않은 설입니다. 동아일보 취재가 돼 있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남북 긴장이 고조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2018년 남북 대화의 국면을 이끌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전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는 중이다. 몇몇 인사들이 이미 문 대통령에게 임 전 실장을 추천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김수현 교수님, 임종석 전 실장이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크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아직 설이긴 합니다만 국정원장, 글쎄요, 이 통일부 장관이라면 몰라도 국정원장 과연 적합하느냐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국정원장? 네, 사실 예전에 학생 운동을 했던 과거 전력 때문에 주사파냐 이런 꼬리표가 달리기도 했던 인물이 국정원장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세월이 참 많이 지났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그 통일부 장관 얘기를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사실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매우 어려운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북 제재도 걸려 있고 또 북한이 만약에 협조적이라면 우리가 이런 협력을 하자라고 했을 때 북한이 좀 협력하는 어떤 자세를 보이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북한마저도 다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서 여론 이런 데서는 막 이제 욕을 하죠. 뭐 하는 거냐 도대체 통일부 장관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학자 출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뚫을 수 있는 부분도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는 좀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한 명 앉히고 또 혹시 만약에 임종석 가 이제 그 국정원장이 된다면 투톱으로 뭔가 이 정말 경색된 남북 관계와 이 막 꽁꽁 막혀 있는 국면을 어떤 뚫어보겠다라는 확실한 의지 표명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게 인물이 누가 잘하고 잘 못해서 지금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두 명을 그 자리에 앉힌다면 정부가 확실한 뭔가 의지를 갖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북한에 관련된 문제를 뚫어보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전달하는 메시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국회에서 2017년 11월 전희경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것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명과 실력답습니다.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의원님 말씀에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국정원장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역시 결국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말로 중요한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것도 국정원장으로서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임종석 실장은 누구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바라는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반대적인 역할도 국정원장이 해야 한다는 거죠. 예컨대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무력 도발을 하고 정보 공작을 하고 있고, 불과 북한이 보낸 악성 해킹 코드 때문에 KBS 방송국까지 마비가 되고 농협은행이 마비가 됐었던 것을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제가 국방부 출입할 때에. 사실 그런 것들 막아내고 지켜내는 거 국방부 장관만 하는 일이 아니라 국정원장도 지켜내야 할 일인데 평화의 비둘기로서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닌 거죠. 과연 그 자리에 임종석 전 실장이 가설이긴 합니다만 거론이 된다, 검토가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설이기 때문에 사실 가정을 전제로 말한다는 걸 일단 전제로 얘기를 하고요. 얘기한 것처럼 국정법의 방첩 업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현 정부는 일단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국정을 활용하겠다. 이런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을 국정원장에 앉힌다면 이제 그런 메시지를 북한한테 분명히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최고위급,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과 직접 회담을 한 사람이 우리 정부에 한 4명 정도 있는 거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임종석 실장, 윤건영 의원, 당시 이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죠. 그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우리가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요청을 했지만 바로 거부당했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카드가 거의 임종석 실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어떤 식으로도 임 실장이 지금 임전 실장이 여러 군데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시작해서 뭐 국정원장 아니면 국가안보실장 여기까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결국 이제 마지막 카드로 좀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정부의 지금 다급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사실 지난 2년 동안 비핵화 협상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뭐 볼턴 회고록 얘기가 그냥 회자됐지만 북한이 과연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물, 똑같은 전략, 뭐 똑같은 접근법으로 과연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사실 우려가 좀 있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은 또다시 헛바퀴를 돌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 또한 정부가 좀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현철, 정의용이 못한 것을 이인영, 임종석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김현철, 정의용이 못한 건 그거잖아요. 미국, 북한 제재를 뚫고 유엔, 미국 제재를 뚫고서 북한을 도와주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임종석, 이인영은 미국 유엔 제재가 있더라도 그거 무시하고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임명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이러면은 북한한테 일부 환심을 살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고립됩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북한의 미국의 유엔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을 그냥 일방적으로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시킨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이 대한민국 정말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좀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설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세 번째 앞을 이야기도 짧게 짚어드리죠.